다시 삼각형으로 돌아와서 사각함수의 활용 삼각형에다 갖다 써먹는 거 몇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외워야 할 공식들이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사각함수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어렵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 같은 걸로 도형 문제 같은 게 나오면 지금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혹시 뭐 미적분 선택하실 분이나 그때 가서 보면 또 어려운 것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잘 해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무튼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을 좀 곤란하게 만들 만한 단원이 여기다. 지금 당장보다도 나중에. 그래서 차근차근 사인 법칙부터 설명을 해보자면 원이 있고요. 원이라고 생각하세요. 원 안에 삼각형이 이렇게 들어있다고 볼게요. 원 입장에서 보면 삼각형이 내접하는 거지만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외접 원입니다. 요거 이제 외접원의 중심, 외심이라고 볼 거고요. 꼭지점 A, B, C라고 생각할게요. 그 대문자로 쓰는 게 보통 꼭지점이고요. 소문자 A, B, C는 변의 길이를 주로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주보고 있는 꼭지점의 알파벳을 따서 변의 길이를 주로 나타내요. 그래서 이렇게 A, B, C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삼각형이라는 건 변 3개로 이루어져 있는 도형인데 그 바람에 꼭지점도 3개가 되고요. 여기 써 있는 요 알파벳 6개 있죠? 대문자 ABC, 소문자 ABC. 그러니까 각도 3개랑 변의 길이 3개. 요게 삼각형의 6요소라고 우리가 불러요. 삼각형을 이루는 6가지 요소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뭐 간혹 문제집에서 뭐 삼각형을 풀어라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삼각형을 풀어라라는 건 뭐냐면 이 6요소들을 다 찾아봐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거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인 법칙 이야기를 하자면 원 안에 이렇게 삼각형이 껴있다고 보면 이 꼭지점 A를 BC는 가만히 두고요. 꼭지점 A를 이 원줄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움직일 때마다 꼭지점 A의 각의 크기는 변하지 않죠. 원주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A를 야금야금 옮겨서 요리로까지 옮겨 볼 거예요. 이거 이제 A'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까지 옮긴 거냐면 이제 요 변 하나가 원의 중심을 지나가게끔 이렇게 움직여 본 건데 그럼 ABC라는 삼각형이랑 A'BC라는 삼각형을 비교해 보면 6요소 중에 변하지 않은 게 2개 있어요. 각도 B 변했어. 각도 C도 변했고요. 변의 길이 B도 변했고 변의 길이 C도 변했는데 각도 A는 원주각이니까 안 바뀌었고요. 변의 길이 A도 변하지 않았어요. BC는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그지? 그래서 요 A'BC라는 삼각형이랑 ABC라는 삼각형에서 변의 길이 A랑 각도 A는 똑같구나 라는 걸 일단 기억하시면 되고 옮겨져 있는 A'BC라는 삼각형에서 우리는 뭘 생각할 거냐면 요 각이에요. sin A'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이건 직각삼각형이잖아요. 요 변이 원의 중심을 지나가게끔 즉 지름이 되게끔 움직여 온 거기 때문에 요 녀석 여기가 수직인 직각삼각형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sin A'이라는 건 지름이랑 A 가지고 만들 수 있죠. 요 지름은 우리 보통 외접원의 반지름을 대문자 R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써보자면 누가 된다? 2R분의 A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라는 거야. 그냥 직각삼각형이니까 바로 알 수 있죠. 여기 점이니까 2R분의 A 요게 sin A'이다 그 얘긴데 방금 말한 것처럼 원래 있던 삼각형이랑 내가 옮겨서 새로 만든 삼각형은 각도 A와 A'이 똑같기 때문에 sin A'이나 sin A나 같은 값을 가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식이 하나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야. 이게 사인 법칙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였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이 ER하고 sin A만 자리를 싹 바꾸면 sin A분의 A라는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 ER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고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A라는 꼭지점을 옮겨서 만든 식이 요건데 A가 아니라 원래 ABC라는 삼각형에서 B를 옮기거나 C를 옮겨도 똑같은 짓을 벌일 수 있기 때문에 sin A분의 A뿐만 아니라 sin B분의 B도
2R이고요. 사인 B. 사인 B분의 B도 2R이고 사인 C분의 C도 당연히 2R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게 사인 법칙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녀석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외우셔야 되는데 공식이니까 당연히 외우는데 그럼 저걸 도대체 언제 써먹을 거냐? 언제 써먹을 거냐 생각해보면 첫 번째로 가장 강력한 시그널이 누구냐면 외접원이에요. 삼각형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데 혹은 뭐 사인 코사인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데 상학함수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외접원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 전부 다 사인 법칙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외접원 이야기는 사인 법칙에서밖에 안 하니까.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외접원 이야기가 나오면 사인 법칙을 써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외접원하고 상관없이 삼각형 자체만 살펴보면 식이 이렇게 돼서 하나가 완성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사인 A분의 A랑 사인 B분의 B랑 둘이 같아요. 그런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이 식을 잘 살펴보면 각도 두 개랑 변의 길이 두 개가 나오면 식이 하나가 완성이 돼요. 각도 두 개랑 변의 길이 두 개가 나오면 식이 완성이 돼. 그 말은 이 중에 하나가 빠지면 사인 법칙 가지고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변의 길이 두 개에 각도가 하나 나와 있으면 나머지 각도를 구할 수 있다고요. 각도 두 개에 변의 길이 하나가 나와 있으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고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변의 길이 두 개에다가 각도 A 이렇게 해서 나오면 이거 가지고 각도 B를 구할 때 써먹을 수 있고요. 또는 변의 길이 하나에 각도 두 개가 나와. 그랬을 때 나머지 변의 길이를 구할 때도 쓸 수 있는데 이제 세 번째 거는 A, B라고 쓰긴 썼지만 사실은 꼭 A, B가 아니어도 돼요. 왜냐면 삼각형을 다 더하면 파이잖아요. 두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도 자동으로 아는 거기 때문에 각도 어떤 각도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변의 길이 하나랑 각도 두 개를 알면 사인 법칙으로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되겠죠? 대신에 이 2번 같은 경우에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게 변의 길이 두 개랑 각도가 나올 때 이 각도가 A가 나오면 B를 찾을 수 있고 B가 나오면 A를 찾을 수 있는데 C가 나오면 즉 변의 길이 삼각형이 다시 이거 그려보면 삼각형 A, B, C가 있고 A, B, C가 변의 길이인데 변의 길이 A가 하나 나와 있고 B가 하나 나와 있는데 각도가 A가 나왔으면 이렇게 매칭이 되는 녀석인 거잖아요. 각도 B가 나오면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변의 길이 A랑 B가 나왔는데 각도 C가 나왔으면 매칭이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사인 법칙을 쓸 수가 없다는 이야기겠지. 그렇죠? 그래서 책에서는 좀 친절한 책에서는 변의 길이 두 개랑 이 마주보고 있는 각이 나올 때라고 설명해요. 혹은 끼어 있지 않은 각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 경우에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언제 쓰는지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이걸 네 번째라고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자주 나오니까 얘도 표시를 하자면 이 왼쪽에 있는 세 개의 식을 봐요. 사인 A분의 A랑 사인 B분의 B랑 사인 C분의 C랑 다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 B, C 세 변의 길이의 B가 누구랑 같으냐면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랑 같아요. 사인 값의 비율이랑 같더라라는 겁니다. 조심해야 할 건 각의 크기에 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각의 크기랑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각의 사인의 값이랑 상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까지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 약간 김센 소리이긴 하지만 사인 법칙이 많이 쓰이진 않아요. 많이 쓰이진 않아요. 왜 많이 쓰이지 않냐면 변의 길이랑 삼각비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어쨌든 식이 하나 완성되려면 삼각비 두 개가 필요하잖아. 그냥 각도 두 개만 알아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그 각에 해당하는 사인의 값을 알아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아는 게 몇 개 없어. 우리가 아는 각도 자체가 몇 개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쓰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이러이러한 경우들에 사인 법칙을 쓰게 될 거니까 이 케이스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고 책에 보시면 눈으로 확인만 좀 하고 갈게요. 96페이지에
맨 첫 번째 나온 게 사인 법칙인데 오른쪽에 보시면 개념 플러스라고 돼 있죠. 조그맣게. 사인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 한 변의 길이와 두 각의 크기가 주어질 때 동그라미 2번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이 아닌 한 각의 크기가 주어질 때 즉 마주보고 있는 각이 주어질 때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럴 때 주로 사인 법칙을 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너무 딱딱하게 항상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니어가지고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에 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코사인 법칙 가볼 건데 코사인 법칙은 원래는 두 개 있거든요. 1 코사인 법칙, 2 코사인 법칙 두 개 있는데 이제 1 코사인 법칙은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책에는 코사인 법칙이라고만 말했죠. 그래서 제 2 코사인 법칙이 요 녀석이다 라는 거 그냥 상식의 차원에서 알아두시면 돼요. 원래 코사인 법칙은 두 개 있는데 첫 번째 건 안 나와 이제 잘. 두 번째 거만 나와. 두 번째 거만 나오는데 그걸 2 코사인 법칙이라고 할 수 없잖아. 그냥 코사인 법칙이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이거 말고 원래 하나가 더 있어요. 잘 안 나오니까 오늘은 생략. 그래서 코사인 법칙인데 그 녀석을 증명하기 위해서 삼각형이 하나 필요합니다. 얘도 똑같이 A, B, C, A, B, C 이렇게 생겼다고 보고요. 이 A에서 수선을 이렇게 떨어뜨려 볼게요. 참고로 제가 또 그림을 그릴 때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다 예각 삼각형 그리고 있는데 예각이냐 직각이냐 둔각이냐 전혀 상관없는 거야. 다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잘라놓고 나서 A에서 수선을 이렇게 떨어뜨려요. 그래서 이 길이를 H라고 봅시다. 높이처럼 생겼으니까. 그리고 BC라는 변의 길이 A인데 이 수선의 발 때문에 잘라지잖아요. 얘를 X라고 보고 얘를 Y라고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살펴보면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래서 이 C라는 각도를 가지고 삼각비를 찾을 수 있죠. 사인 C. 여기가 수직이니까 사인 C 하면 뭐가 돼요? B분의 H.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코사인 C 하면 누가 돼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B분의 Y.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요거 식을 약간 바꿔서 H를 뭐라고 한다? B 사인 C라고 할 거고요. 얘도 Y를 뭐라고 할 거다? B 코사인 C.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왼쪽 삼각형으로 시선을 돌려서 피타고라스 쓸 겁니다. 피타 써보면 C제곱이 X제곱이랑 H제곱을 더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이 X를 뭐라고 할 거냐면 A에서 Y를 뺀 거라고 할 거예요. A에서 Y를 뺀 거. Y가 누구였냐면 이 녀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A에서 B 코사인 C를 빼서 제곱한 거랑 H는 누구라고 했냐면 이거라고 했다고요. B 사인 C를 제곱한 거랑 이렇게 더한 거라고 볼 거예요. 그래서 전개를 해보면 A 제곱이고요. 2AB 코사인 C B 제곱 코사인 제곱 C 그 다음 이 녀석도 전개하면 B 제곱 사인 제곱 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건데 하고 나서 보니 요거 B제곱의 코사인 제곱이고 B제곱의 사인 제곱이고 둘이 더하면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은 더하면 1이 되잖아요. 그냥 B제곱이 되겠죠. 이것만 이렇게. 그래서 결론이 뭐다? C제곱이라는 녀석은 A제곱이랑 B제곱을 더해서 2AB 코사인 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코사인 법칙이라고 부르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알파벳 순서대로 다시 정리를 싹 해서 써보면 이런 건데 자리가 없어서 이건 좀 지우고 다시 쓸게요. 알파벳 순서대로 A제곱이라는 건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마찬가지 B제곱이라는 건 C제곱 더하기 A제곱 약간 피타고라스 비슷하게 생겼어요. 마이너스 2CA 여기까지 쓰면 또 약간 완전 제곱식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 뒤에 이제 코사인 B가 와서 붙어요. 똑같은 알파벳 양 끝에만 오는 거야. 그렇게라도 모양을 기억하세요.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 서로 알파벳끼리 자리만 바꾼 거기 때문에 하나만 잘 외우고 계시면 나머지는 그냥 쭉 오는 거겠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 녀석은 사인 법칙처럼 언제 쓰느냐 고민을 좀 해보면 자리가 없어서 여기 좀 지울게요. 그래서 이 코사인 법칙이라는 건 언제 써먹을 거냐 식을 유심히 보시면 식 하나가 완성이 되려면 변의 길이 3개랑 ABC 각도 하나를 알아야 되거든요. 각도 하나에 변의 길이 3개를 알면 식이 완성이 돼. 그러니까 이 4개 중에 하나가 빵꾸 나면 이거로 찾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변의 길이 2개랑 각도 하나를 알아. 그러면 코사인 법칙으로 나머지 변을 찾겠다는 이야기고요. 혹은 변의 길이 3개를 알아. 그러면 코사인 법칙으로 각도 하나를 찾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써보면 이런 거라고. 첫 번째로 쓰는 건 변의 길이 2개랑 각도 하나를 알아. 이 C가 소문자 대문자 구분이 안 되잖아. 변의 길이 2개랑 각도 하나를 알아. 그렇다면 변의 길이 하나를 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변의 길이 3개를 알아. 그렇다면 이거로 각도를 하나 찾을 수 있어요. 그죠? 이미. 근데 요거 잘 살펴보시면 아까 우리 저기 사인 법칙에서도 변의 길이 2개랑 각도 하나를 알 때 쓸 수 있었거든요. 얘도 변의 길이 2개랑 각도 하나를 알 때 쓸 수 있는데 그 각도가 얘는 대응되는 각이었다고요. 즉 사이에 끼어있지 않은 각이었다면 얘는 알파벳을 보면 알 수 있죠. B하고 C를 알고 사이에 끼어있는 각 A를 알면 이것에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인 A를 찾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어진 게 무엇이고 내가 찾아야 하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저걸 쓸 수도 사인 법칙을 쓸 수도 있고 코사인 법칙을 쓸 수도 있다는 거야. 주어지기를 변의 길이 2개가 주어졌는데 사이에 끼인 각이 나왔으면 코사인 법칙 쓰는 거고요. 변의 길이 2개에 주어진 게 끼어있지 않은 다른 각이 나왔으면 사인 법칙을 쓰면 된다. 그런 이야기인 거야. 거기에 찾아야 하는 게 각도라면 당연히 사인 법칙 쓰는 거고요. 찾아야 하는 게 변의 길이라면 억지로라도 코사인 법칙을 쓰셔도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 변의 길이 3개를 알면 그때는 각도를 A를 알아낼 수도 있고 B를 알아낼 수도 있고 C를 알아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가 됐든 다 알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변의 길이 3개가 주어진다면 아무거나 다 쓸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특히나 동그라미 2번 하도 많이 쓰기 때문에 아예 요 식 약간 변형해서 미리 정리를 좀 해두는 거지. 코사인 A라는 건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요. 이것도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도 자주 나오니까. 얘도 모양새를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코사인 B, B라는 각도를 찾고 싶으면 나머지 애들이 먼저 나오는 거야. 2CA에 C제곱 더하기 A제곱이고요. 제일 마지막에 B 한 번 더 나오면 돼요. 코사인 C도 마찬가지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에서 C제곱 한 번 빼면 되겠다. 그래서 요거 코사인 법칙의 변형이라고 책에 나올 텐데 이거랑 똑같이 생긴 거야. 그냥 정리만 다시 해놓은 거고요. 동그라미 2번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미리 정리해 둔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둘 다 같이 다 외우셔야 돼요. 모양새를 가지고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코사인 법칙이라고 부르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삼각형 가지고 나오는 거 이렇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두 가지 나오는데 이제 지금은 사실은 볼 일이 많지 않지만 나중에 혹시 미적분 하실 분들은 되게 무서운 도형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 가서도 간혹 쓰이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이거 가지고 미적분까지 안 가고 수학 1에서도 여러분 뒤에 가서 보시면 도형 나오고요. 문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뭐 105페이지 이런 데 가서 보면 되도 않는 그림 막 나오잖아요. 그죠? 이상한 거 구하라고. 그런 거 보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공식 자체도 중요하고요. 이 공식을 언제 쓸 수 있느냐 이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설명을 쭉 다 하고 나서 예제를 풀어볼게요. 그 뒤에 나오는 건 이제 삼각형 넓이입니다.
오늘 어떻게든 이 단원을 끝내기 위해서 제가 여기서 예제를 풀어버리면 뒤에 그걸 못할 수도 있어서 오늘 설명 다 하고요. 그리고 예제를 풀겠습니다. 삼각형 넓이인데 또 삼각형을 그려. A, B, C. 변의 길이 A, B, C. A에서 수선을 떨어뜨려요. 이 길이를 H라고 보겠습니다. 그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 보통 대문자 S로 많이 표현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넓이 구하는 공식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2분의 1 AH. 이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식인데 이 H는 내가 만든 거잖아. 삼각형의 요소 중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H를 삼각형의 요소만 가지고 나타내고 싶은 거야. 그게 어디 있냐면 우리 아까 여기서 했던 지웠네. 여기서 했던 거거든요. H는 요거 가지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으로 표현해보면 B분의 H 요게 sin C였거든요. 그래서 H라는 게 B sin C랑 똑같아요. 그죠? 이쪽이 이렇게 생긴 거니까. 그래서 여기 써있는 H 대신에 우리 뭘 쓸 거다? 2분의 1 A의 B sin C 이렇게 생긴 녀석을 쓸 거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지금 보면 알파벳이 A, B의 sin C잖아요. 알파벳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변의 길이 두 개에 이 C는 어디 있냐면 끼어 있는 각이에요. A, B의 사이에 끼어 있는 각도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꼭 A, B가 아니라 다른 알파벳으로 2분의 1 변의 길이 BC가 왔으면 누가 필요한 거야? sin A가 필요한 거예요. 2분의 1 CA가 왔으면 sin B 이렇게 생긴 녀석이 오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공식처럼 외울 땐 2분의 1 AB sin 세타 이렇게 많이 외운다고요. 세타가 끼어 있는 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삼각형의 넓이에 사인이 들어 있잖아요. sin C. 그 우리 했던 게 지금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두 개거든요. 그래서 사인 들어 있으니까 사인 법칙 다시 떠올려서 생각해 보면 sin A분의 A, sin B분의 B, sin C분의 C가 외접원의 지름인 ER이랑 같아요 였거든요. 그래서 이 sin C 자리에 누구를 쓸 수 있냐 하면 둘이 자리 바꿔가지고 sin C는 ER분의 C랑 같거든요. 요거 2R분의 C랑 같아요. 그러니까 4R분의 ABC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쓸 수도 있어요. sin C 대신에 2R분의 C 넣은 거니까. 반대로 여기 AB 자리에 A라는 건 sin A를 이쪽으로 넘기면 A는 2R sin A랑 같은 거고요. B는 2R sin B랑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꿔치기를 해버리면 요거 지금 요게 2R sin A, 2R sin B가 될 거니까 2R 제곱 sin A, sin B, sin C 이렇게도 나타낼 수는 있어요. 책에 다 써 있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 가지고 넓이 구할 일이 거의 없어요. 이거 책에 써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하는데 실제로 이거 가지고 넓이를 구하는 문제는 거의 볼 일이 없고요. 혹시 외접원 나오고 변의 길이 나오고 삼각형 넓이 구하세요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사인 법칙으로 변의 길이 혹은 사인 값을 그냥 구하시면 돼요. 구해서 그냥 구하면 되거든요. 만드는 과정이 어차피 사인 법칙 한번 거쳐간 거기 때문에 굳이 얘를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시라고요. 혹시 유도하라 그러면 하면 되잖아. 그냥 여기에다가 사인 법칙 한번 짬뽕하면 그냥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얘 가지고 이거나 이거를 만드는 게 결코 어려운 게 아니라고. 얘만 잘 외우고 계시면 된다고요. 이해하자 무슨 얘기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안 하고 싶은데 책에 써 있어서 그냥 한 거라고요. 몰라도 된다고. 까먹어도 돼. 필요하면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외접원이 나와 있을 때도 넓이 구하세요 있긴 있는데 사인 법칙이랑 연결해서 그냥 외우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오히려 이거보다 내접원이 더 중요하죠. 내접원 가지고 넓이 구하는 거 책에 있나? 여기도 있네요. 그죠? 이건 중학교 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 원이 있고요. 이건 외접원이고. 원이 있고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내접원이거든요. 이 내접원을 가지고 넓이를 구하는 건 원의 중심에 요것들은 다 반지름이야. 그죠? 내접원의 반지름은 우리 보통 소문자 R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쩔 거냐면 꼭지점으로 다 잘라 이렇게. 빨간색을 따라서 가위질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펼치면 납작한 삼각형 3개가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펼치면 요쪽에 있는 거 이렇게 딱 펼치고 여기 있는 거 저렇게 펼치면 결국 높이가 전부 다 R인, 소문자 R인 납작한 삼각형 3개가 돼요. 그거 다 더하면 전체 넓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접원의 반지름을 가지고 만들어 보면 2분의 1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내접원의 반지름인 R을 하나 곱한 녀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얘도 변의 길이는 A, B, C일 거고 요거 이렇게 펼치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될 거잖아요. 그죠? 높이가 R이라고요. 여기 B고 이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펼치면 변의 길이가 C고 높이가 R인 납작한 삼각형이 될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내접원의 반지름 가지고도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다. 이건 가끔 나와요. 실제로. 중학교 때 한 거기도 하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이 녀석은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마지막으로 삼각형의 넓이에 해당하는 거 하나만 더, 이거 지우지 말걸. 삼각형의 넓이에 해당하는 공식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책에도 있어요. 제일 마지막 괄호 4번입니다. 헤론의 공식이라고 되어 있죠. 걔는 뭐냐면 언제 써먹는 거냐면 변의 길이 3개를 알 때 쓰는 건데 A, B, C 3개를 알 때 헤론 공식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내가 변의 길이 3개를 다 알아. A, B, C. 그러면 코사인 법칙 이용해보면 이거 가지고 코사인 A 같은 거 구할 수 있어요. 물론 뭐 코사인 B도 구하자면 구할 수 있고 코사인 C도 구하자면 구할 수 있겠지. 그죠? 그럼 이거 구해가지고 뭐 할 거냐면 사인 A를 구할 거예요. 삼각형이기 때문에 코사인의 값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인의 값은 맨날 양수잖아요. 하나로 정해져 있어. 왜냐면 0에서 파이 사이에서의 삼각함수 값을 생각해보면 사인은 맨날 양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코사인을 구해. 코사인 구한 걸로 사인을 구해. 그럼 사인 A를 구한 거니까 변의 길이 BC에다가 사인 A 섞으면 2분의 1 BC 사인 A 이렇게 하면 삼각형의 넓이가 나온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지? 그러니까 이거 3개 다 알면 여차저차 해서 넓이가 구해지더라 라는 거고 그걸 일반적으로 일반화시켜서 그냥 식으로 찾아 놓은 게 헤론의 공식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쓰면 식이 너무 장황해지기 때문에 이제 문자 하나를 치환해서 소문자 S라는 녀석을 하나 만들었고요. 얘는 그냥 변의 길이를 다 더해서 반으로 나누어 놓은 건데 그래서 이 녀석 가지고 넓이를 구하는 건 소문자 S 하고요. 이거 S에서 A를 뺀 거, S에서 B를 뺀 거, S에서 C를 뺀 거 다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시면 넓이가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은 공식을 외우면 아주 간단하게 바로 쓸 수 있고 공식을 모르면 이런 집들을 하셔야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소개되어 있지 않은 책도 가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변의 길이 3개 주고 넓이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안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학교에서는 써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알려줬으면 쓰셔도 되고 서술형 쓸 때 선생님이 쓰지 말라고 했으면 쓰지 마시고요. 단답형이면 당연히 쓰시고요. 빨리 구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들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은 사각형 넓이인데 사각형의 넓이는 사실은 사각형이 아니라 몇 각형이 되든 대각선을 다 이어보면 전부 다 삼각형으로 쪼개지거든요. 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으면 모든 도형의 넓이를 다 구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아무튼 그런데 이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공식처럼 나와 있는 게 있어서 그거 2개만 소개를 하자면
케이스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평행사변형입니다. 이 평행사변형의 경우엔 변의 길이 두 개랑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저 넓이를 구하는 건데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생각해 보면 대각선 빡 그으면 합동인 삼각형 두 개로 쪼개지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 구해서 2배 하시면 돼요. 그 왼쪽에 있는 삼각형은 변의 길이 두 개의 끼인 각 나왔잖아. 2분의 1 AB sin 세타 이렇게 생각했죠. 그걸 2배 하는 거니까 넓이는 뭐가 된다? 그냥 AB sin 세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막 외워야 하는 공식 아니야. 그냥 생각만 해보면 뭐 당연한 거라고요. 그죠? 이렇게 생긴 게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이름 없는 이상한 녀석. 뭐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건데 얘는 변의 길이가 나온 거 가지고는 넓이를 구하기 약간 불편해요. 다 나와야 돼, 변의 길이가. 그게 아니면 구하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의 경우에는 누가 나오냐면 대각선의 길이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요 길이를 x, 요 길이를 y,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을 세타 이렇게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 없는 녀석의 경우엔 대각선이 나오고 대각선 끼인 각이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는 넓이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요 대각선을 평행이동시킬 거야. 요 꼭지점에 만날 때까지. 약간 이렇게 되겠죠? 변의 길이는 당연히 x고요. 반대쪽으로도 평행이동을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보낼 겁니다. 그 다음 y도 평행이동을 시켜서 이쪽 꼭지점을 지나가게 만들 거예요. 반대쪽으로도 평행이동 시켜서 꼭지점을 지나가게 만들 겁니다. 그럼 커다란 사각형이 하나 나오죠. 얘는 누가 됐다? 평행사변형이 됐다. 얘랑 얘랑 평행하고요. 얘랑 얘도 평행하는 거니까. 그지? 요 길이 x, 요 길이 y, 요 길이 세타이기 때문에 이 노란색 커다란 사각형의 넓이는 xy sin 세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건 노란 게 아니라 하얀 거니까 요 하얀색 사각형은 노란색 사각형의 절반 되겠죠. 이 지금 보면 이렇게 생긴 것도 평행사변형인데 그거의 절반이고요. 이쪽에서도 또 절반이고 여기서도 절반이잖아.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절반이기 때문에 결국 하얀색 사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xy sin 세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 이용해서 구하는 거기 때문에 뭐 새로운 공식이거나 그런 거 아니고요. 그림 잘 이해해 보시면 되겠다. 그런 소리고요. 예제가 꽤 많이 있는 유형이 16개나 있어요. 꽤 많이 있는데 다 할 건 아니고요. 몇 개만 좀 해볼게요. 예를 들면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건 눈으로만 보고 넘어갑시다. 요 내용 정리되어 있는 건 뭐 보면서 했으니까 됐고요. 넘어와서 말로만 할 수 있는 건 말로만 하고 뭐 좀 손 대야 될 것만 풀어볼게요. 첫 번째 거 보면 변의 길이 하나 나와 있고요. 이거 조금 흐릿해서 잘 안 보이는데 변의 길이 B 하나가 나와 있고 각도 B랑 C가 나와 있어요. 물어보는 게 A거든요. 지금 요 변의 길이 나왔고 각도가 2개 나왔는데 처음에도 말했지만 각도 2개 나온 건 3개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 더하면 180도잖아. 그지? 게다가 45도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각도야. 75도는 우리가 못 쓰는 각도거든요. 얘는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녀석이야. 얘는 왜 나온 거겠어요? A, B, C 다 더해서 180도야를 이용하라는 거지. 그지? 각도 A 알려주려고 나온 거고 그럼 변의 길이 B랑 각도 B 나왔어. 실제로 각도 A도 나온 거나 마찬가지야. 변의 길이 A 구하래요. 그러니까 사인 법칙 쓰라는 소리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그죠? 두 번째도 볼까요? 변의 길이 A, 각도 A, 각도 B, 변의 길이 B. 이거 이제 사인 법칙 쓰라는 이야기지. 이렇게 둘이 매칭이 되잖아요. 이렇게 둘이 매칭이 되잖아요. 우리가 아는 각도 2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인 법칙 쓰라고 나온 거니까 쓰시면 되고 그 사인 법칙 가지고 외접안의 반지름도 그냥 구해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공식 자체니까 해보시면 되고요. 다음 거는요. ABC. 이건 지금 각도 이야기하는 거야. 대문자니까. 각도가 지금 1대 2대 3이란 이야기예요. 그럼 각도가 1대 2대 3이면 변의 길이가 1대 2대 3이냐? 그거 아니라고 그랬어. 변의 길이의 B는
sin A와 sin B와 sin C의 비율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각도가 1대 2대 3이라는 거에서 우리는 이게 30도, 60도, 90도라는 소리구나 라고 눈치를 채시면 되죠. 다 더하면 180도니까. 그지? 그래서 그걸로 sin 값의 비율을 찾아보시면 되고요. 어떤 삼각형이냐? 라고 물어봤는데 이건 좀 풀어보려고요. 삼각형의 이름들을 생각해보면 뭐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직각삼각형 뭐 이런 애들인데 이거 다 변의 길이하고 관련이 있는 녀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어진 식도 우린 뭘 할 거냐면 변의 길이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런 애들은 길이에 관한 식으로 다 바꿔야 된다 그런 소리고요. sin A, sin B, sin C니까 당연히 다 sin 법칙 가지고 길이로 나타내시면 되겠죠. sin A는 뭐라고 하면 돼? sin A 뭐라고 하면 돼? 2R분의 A 이러면 되겠죠. 다시 생각해보면 sin A분의 A가 2R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얘 둘이 자리 바꾸면 sin A는 2R분의 A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녀석을 길이에 관한 식으로 바꿀 거라고. 그래서 sin A 자리에 2R분의 A 넣을 거고요. sin B 자리에 2R분의 B, 2R분의 C 이렇게 넣을 거고 넣고 나서 보니까 2R은 이렇게 고맙게도 약분이 되죠. 그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전개해보면 AB-CA가 B제곱 빼기 C제곱이고요. 좌변으로 다 넘겨서 인수분해 해보면 얘는 A로 묶여서 B-C고요. 이 녀석도 이렇게 되긴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약분하시면 안 되겠죠? 이 약분하면 안 돼. 0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좌변으로 다 넘겨서 인수분해 해보면 A 빼기 B 빼기 C는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얘는 0이면 안 돼. 이게 0이면 삼각형이 안 돼요. 변의 길이 2개 더해가지고 나머지 하나랑 같다는 이야기인데 짧은 거 둘이 더해서 마지막 거 되면 삼각형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녀석이 0일 수밖에 없더라. 즉 B와 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변의 길이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고 나면 그냥 인수분해하는 수준의 문제들이니까 뒤에 코사인 가면 똑같은 거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801번. 이제 이런 게 여러분이 처음 풀 때 조금 어렵다고 느낄 만한 지점인데 변의 길이 2개가 나와 있어요. 끼인 각이 하나 나온 거죠. 알파벳 보면 A, C가 나왔고 B가 나왔잖아. 그치? 근데 물어본 게 뭐예요? 외접원의 넓이에요. 외접원 봤으니까 뭐 생각해야 돼? 외접원이니까 뭐 생각해야 돼? 사인 법칙 생각해야지. 그죠? 외접원 나오는 건 사인 법칙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주어진 게 있다고요. 변의 길이 2개의 끼인 각 나왔어. 이럴 때 원래 뭐 쓰는 거예요? 코사인 법칙 쓰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A에 해당하는 각도 A가 몇 도인지 모르고요. 이거에 해당하는 각도 C가 몇 도인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B에 해당하는 변의 길이 B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직접 지금은 쓸 수 없다는 이야기인 거지. 그럼 방금 말한 대로 어쨌든 외접원을 쓰려면 사인 법칙을 이용해야 할 것 같은데 얘 때문에 얘 가지고 사인 법칙을 쓰려면 각도 A를 알아야 돼요. 뭐 정확히는 사인 A를 알아야 되고요. 얘 때문에 쓰려면 사인 C를 알아야 되고요. 요 녀석 가지고 쓰려면 변의 길이 B를 알아야 돼요. 저 세 개 중에 뭘 구할 수 있나요? 이거 세 개 중에 구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얘를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해요? 코사인 법칙 가지고 구한다고요. 그죠? 이거 2개랑 얘 나왔으니까 요거 가지고 그대로 코사인 법칙 쓰면 변의 길이 B가 나오잖아요. 그 변의 길이 B를 구한 다음에 다시 사인 법칙을 쓰면 외접원이 나온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죠? 공식 외워야 하니까 한 번만 쓰고 가면 B제곱은 지금은 주어진 각도가 B이기 때문에 좌변에도 B 오는 거예요. B제곱은 피타고라스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니고 완전 제곱식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니고 코사인 법칙인 거야. 그죠? A도 나와 있고 C도 나와 있고 B 각도 나와 있으니까 코사인 B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변의 길이 B 구할 수 있고
그 구한 변의 길이 가지고 사인 b분의 b 하시면 외접원의 반지름도 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가 섞여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좀 어려워하는 거고, 지금 말하면 와닿지 않겠지만 이게 주어진 걸 가지고 뭔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가지고 거꾸로 오는 게 좀 편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특히나 삼각함수는 갈 수 있는 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약간 미로찾기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여러분 미로찾기라는 걸 해본 지가 너무 오래됐죠. 이제 어느 정도 머리가 커서. 우리 집에 미로찾기 책이 졸라 많거든요. 얘 때문에. 보면 출발하는 데서 찾아가는 건 어려워. 근데 희한하게도 뒤에서부터 가면 좀 잘 보이거든요. 약간 얘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최종적으로 뭔지를 생각해 보면 결국 사인 법칙을 써야 되니까 이 중에 누가 필요한지를 생각하면 아, 주어진 게 얘네들이니까 요 녀석을 구하는구나. 이렇게 작전을 짜는 거라고요. 처음부터 주어진 거 가지고 일로 가야지가 아니라고. 특히나 삼각함수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문제 푸는 요령들은 풀면서 잘 취득을 해보시고요. 됐고요. 해보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 변의 길이 3개 나와 있는데 각이 제일 큰 거 물어봤어요. 당연히 변이 제일 긴 게 각도 제일 크겠죠. 변의 길이 제일 긴 건 요 녀석이니까 요거 가지고 각도 구하래요. 변의 길이 3개 나왔어. 각도 구하래. 뭐 써야 돼? 코사인 법칙 써야겠지. 그죠? 아, 이것도 얘를 A, B, C라고 하면 공식 한번 써 먹어야 되니까 지금 내가 구해야 되는 건 그래서 코사인 C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코사인 법칙 변형하면 어떻게 생겼다고? 2AB 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다고요. A, B, C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산수하시면 나오겠죠. 그죠? 세 변의 길이의 B가 나온 거나 똑같은 거야. sin A, sin B, sin C는 3대 5대 7이에요. 세 변의 길이의 B도 3대 5대 7이야. 세 변의 길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역시나 코사인 법칙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변의 길이에 관한 식으로 다 바꾸시면 되겠죠. 얘도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 집어넣어서 약분할 거 하시고 인수분해 잘 해보시면 돼요. 삼각형 ABC 나와 있고요. AB의 길이는 4루트 3, AC의 길이는 3루트 3. 각도 A가 60도래요. 그리고 각의 2등분선이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할 거래요. AD의 길이를 한번 구해봐라 합니다. 60도짜리였는데 쪼갰으니까 여기는 30도가 되고 여기도 30도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AD라는 녀석의 길이를 구해보라는 게 힌트인데 우리가 저 각도들을 다 쓸 수 있다는 게 좀 큰 힌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지 않고 결론을 바로 이야기하자면 아이디어는 필요한 게 요 녀석이거든요. 뭐 이제 요 길이를 x라고 생각을 해볼 텐데 요 녀석이 포함되어 있는 식을 좀 찾아보라는 거야. 그러면 왼쪽에 있는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4루트 3이랑 x랑 30도고요. 오른쪽 삼각형은 x랑 3루트 3이랑 30도고요. 큰 삼각형은 4루트 3이랑 3루트 3이랑 60도예요. 그죠? 전부 다 변의 길이 2개랑 끼인 각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할 거냐면 넓이를 구해 볼 겁니다. 왼쪽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A B 사인 세타. 오른쪽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A B 사인 세타. 그거 둘이 더하면 누가 돼요? 큰 삼각형 2분의 1 A B 사인 세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x를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아는 숫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구해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구한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삼각형 ABC에서 세 변의 길이 다 나와 있고요. 굳이 안 알려줘도 되는데 친절하게 각도 A까지 나와 있어요. 물어본 게 내저번의 반지름이에요. 삼각형 내저번의 반지름 뭐 할 때 써먹었죠? 아까? 넓이 구할 때 나왔었어요. 넓이 구할 때, 그지? 삼각형이 나와 있는데 외저번 얘기가 나오면 그건 사인 법칙 쓰란 이야기고, 내저번의 반지름 길이 나왔으니까 너 뭘 구하란 얘기다. 넓이 구해봐라 그런 얘기다. 넓이하고 관련 있는 거니까. 아까 내저번 반지름 우리 소문자 R로 나타내기로 했는데 요 녀석 포함되어 있는 넓이 공식 뭐였다고요? 2분의 R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다고요. 그죠? 왜 이렇게 잘라가지고 펼치는 거였잖아. 그지? 그러면 A, B, C 지금 다 나와 있어. 그리고 요 넓이가 얼마인지만 구하면 R 얼마인지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 넓이는 뭐 사인 A가 나와 있으니까 2분의 1 B, C, 사인 A 이런 거 가지고 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변의 길이 3개 다 나와 있으니까 헤론 공식 이용하셔도 되겠죠. 연습 삼아서 그냥 하나 써볼까요? 헤론 공식 한번 써먹어 봅시다. A, B, C 세 변의 길이가 7, 5, 8이래요. 그럼 헤론 공식 쓰려면 얘부터 찾아야 돼요. 소문자 S. 소문자 S는 세 변의 길이를 다 더해서 반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나누어 보면 10입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넓이는 루트 안에 S에서 A 뺀 거, S에서 B 뺀 거, S에서 C 뺀 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넓이에요. 요거 10이고 요것도 10이니까 10 루트 3이다 이렇게 생겼죠. 엄청 간단하게 구해지죠. 그죠? 그래서 변의 길이 3개가 나왔을 땐 공식은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알고 나면 엄청 간단하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녀석 꼭 외워서 써먹으시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2분의 1 BC sin A, 2분의 1 BC sin A 가지고 구한 것도 당연히 얘랑 똑같은 값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 가지고 소문자 R이 얼마인지만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넓이 구하래요. A, B, C, D라는 사각형의 넓이 구하세요인데 얘도 친절하게 잘라져 있죠. 이렇게 싹 잘라져 있잖아. 그지? 그럼 삼각형 2개 구하라는 이야기 아니겠어? 밑에 있는 삼각형은요. 8, 8, 2. 세 변의 길이가 다 나왔네. 해론 공식으로 밑에 거 구하시면 되겠죠? 위에 있는 건 8, 4, 30도야. 뭐야? 2분의 1 AB sin 세타 구하시면 되겠죠? 에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 넘어갑니다. AB의 길이는 7, BC의 길이는 8, 요 길이 13이에요. 넓이 물어봤거든요. 이 문제의 의도는 이게 아니었을 테지만 의도와 무관하게 아니 지금 평행사변형이라고 알려줬잖아. 그럼 밑에 있는 삼각형 넓이 구해서 2배 하면 되잖아. 그럼 밑에 있는 삼각형 변의 길이 3개가 다 나왔네. 그 해론 공식 그냥 빡 구해버리면 되죠. 그지? 근데 그거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아마 문제의 의도는 이게 아니었을까 싶은데 원래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각도가 하나 나와야 돼요. 요 놈이 나오든 요 놈이 나오든 어차피 둘이 더하면 파이니까 상관없어요. 요 각에 해당하는 사인의 값을 찾으라고 나온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7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하면 넓이가 나올 거니까. 그럼 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해? 세타가 몇 도인지 몇 라디안인지 모르지만 사인 세타의 값만 알면 되잖아요. 그 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해요? 변의 길이 3개 나왔으니까 코사인 세타를 구해라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죠? 세 변의 길이 나온 걸로 코사인 세타 구해서 요거로 사인 세타 구해서 7, 8 사인 세타 하면 넓이가 나올 거다. 뭐 그런 이야기겠지. 그죠? 하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다. 문제 따놓고 나서 보니 간단히 해결되고요. 요 놈은요.
대각선 길이가 하나 4야. 요거 하나가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요 각도 120도래요. 넓이 나와 있어요. 공식 아냐고 물어보는 거야. 대각선의 길이가 나와 있을 때 요 AC의 길이를 x라고 보면 요 사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4, x 사인 120도입니다. 얘가 3 루트 3이래요. 뭐야? x 구하세요인데 뭐. 너무 쉽잖아. 그죠? 실생활에 활용. 이런 걸 왜 활용하는지 모르겠지만 50m 떨어져 있대요. BC 사이의 거리 구하래요. 삼각형 그림 나와 있거든요. 다 왔어 이제. 지금 나는 요 길이를 구해야 돼요. 변의 길이 하나 나와 있고 각도 2개 나와 있고 변의 길이 하나 구하래. 근데 각도 2개 나온 건 실제로는 각도 3개 나온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어. 그죠? 이거 다 더하면 135도니까 여기 45도란 이야기잖아요. 그럼 다시 변의 길이 대응되는 각이 있고요. 변의 길이 대응되는 각이 있잖아요. 그죠? 뭐 쓰란 이야기다? 사인 법칙 쓰란 이야기다. 사인 45도분의 50m가 사인 60도분의 BC다. 이거 해서 BC 구하시면 되겠지. 그죠? 얘도요. 또 이런 짓을 하고 있네요. AB 사이의 거리 구하래요. 뭐야? 너무 대놓고잖아. 얘 50, 60 끼인 각 나왔어. 얘 구하래. 뭐 쓰란 이야기야? 코사인 법칙 쓰라 그런 얘기겠지. 그죠? 이거 제곱은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마이너스 2 요거 코사인 요거. 그죠? 보시지? 그래서 요렇게 생긴 녀석들이고요. 보시면 공식들이 엄청 많잖아요. 특히나 뭐 사인 법칙이야 좀 간단하게 생겼다고 치지만 코사인 법칙 손으로 좀 써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눈에 익어야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그죠? 문제 이 RPM이 다 좋은데 위에 써 있어. 이 내용 써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풀 때 자꾸 눈이 가거든요. 이걸 보고 뭘 써야 하는지를 고민을 안 해. 위에 뭐 이런 거야? 이거 좀 너무 뻔한가? 이런 거 쳐다보고 뭘 써야 될지 고민 안 하고요. 위에 보면 막 이런 거 나와 있다고. 뭐 해야 되지? 위에 보니까 코사인 법칙 쓰는 건가 본데? 이렇게 나와 있어. 이걸 가지고 고민을 생각 안 하고 코사인 법칙? AC랑 B 어디 있지? 요 AC랑 B 요거구나. 이렇게 되거든? 이게 안 좋아 이게. 책 문제는 괜찮은데 가리고 푸세요. 쳐다보지 말고. 이걸 자꾸 보고 풀면 우리 저기 시험지 풀 때 박살 나는 거야. 시험지는 안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뭘 써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써야 되거든. 공식 자체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어떻게 쓰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개념 공부할 때는 당연히 보고 외워야겠지만 그러고 나선 틀리더라도 그냥 손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틀리면 뭐 빽빽 쓰면 되지. 10번씩 써. 그럼 외워지겠지. 아무튼 이거 자꾸 보고 하지 마시고 스스로 공식 외워서 푸는 연습을 하십시오.